간호조무사 기본간호 기초중심 요점 정리. 오늘은 7번째 침상 만들기 돕기입니다. 여기 파트는 앞으로 25년에 개정될 때 간호조무사 시험에 빠질 파트라서 지금도 그렇게 난이도 중요도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침상 보조 기구부터 보겠습니다. 침상 만들기를 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 자, 이 단어들은 이제 시험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골절용 판자입니다. 프랙처 보드, 다른 말로 침상판이라고도 얘기하는 널쩍한 그 나무 판자. 그런 거 얘기합니다. 골절용 판자, 프랙처 보드. 언제 쓰느냐? 척추 손상 부위 지지해 줄 때. 또 어디? 골절 부위를 지지해 줄 때. 골절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판자의 모양이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겠죠. 골절 부위를 지지해 줄 때, 또 허리를 지지해 줄 때. 그래 허리 수술하고 온 환자들 침대는 매트리스 위에 널판지 같은 거를 깔아서 단단한 침대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골절용 판자, 발 지지대는 풋보드라고 합니다. 지문에 이렇게 풋보드 이렇게 한글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풋보드.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발 지지대는 언제 쓰느냐? 발바닥 쪽에 족저 굴곡을 예방해주기 위함으로 쓰죠. 풋드롭이 뭐냐면 발등이 떨어지는 겁니다. 허리 신경이나 뭐 다리 대퇴 하지 쪽에 신경이 다쳐서 발등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게 한참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신경이나 근육들이 퇴화되고 마비되면서 발등을 들어 올리는 자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풋드롭이라고 얘기합니다. 풋드롭. 그래서 이 풋드롭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쪽에 풋보드를 대준다는 얘기입니다. 발 지지대의 역할이 뭐다? 풋드롭을 예방한다. 족적 굴곡을 예방한다. 꼭 아셔야 되겠죠?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거 풋보드. 손 두루마리는 핸드롤이라고 해서 손에 안에 손뭉치나 이런 것들을 붕대 같은 거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의 모양을 손가락의 굴곡 상태를 해주는 거죠. 대전자 두루마리인데 이것도 참 많이 물어보던 문제였는데 대전자 두루마리 트라칸트라 롤이라고 해가지고 다리나 고관절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 외회전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대전자 쪽에 우리 대전자가 어디예요? 쉽게 얘기하면 히프 거기 부분이죠. 거기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외회전되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대전자 두루마리입니다. 삼각대는 이제 삼각형의 모양으로 생겨서 침대 윗부분 쪽으로 달아놔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잡고 상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삼각대. 크레들은 뭐냐? 이 윗친구의 무게가 나한테 바로 직접 닿지 않도록,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크레들입니다. 나중에 시험, 이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상 환자한테 많이 씁니다. 크레들 어떤 건지. 자, 모래주머니 샌드백입니다. 우리 다 알죠? 이걸 이제 눌러주는 용도로 쓰는 거고, 이게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고정했을 때 이제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다리가 바깥으로 되지 않도록 이제 바깥쪽에 모래주머니를 둬서 다리가 바깥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을 합니다. 모래주머니가. 사이드 레일은 다 알죠? 네. 자, 이제 침상 종류를 좀 볼 건데요. 침상 종류를 보기 전에 우리 침상 물품들을 사용하는 순서를 먼저 볼게요. 이제 침상 이제 깔 때, 우리 준비할 때 맨 아래쪽에 밑 혼이불이라고 해서 큰 데이시트 같은 거, 밑 혼이불을 먼저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무포를 깔고요. 고무포를 깔고 그 위에 반 혼이불, 반 시트 얘기합니다. 반 혼이불 깔고 이제 환자가 이제 눕겠죠. 그리고 윗 혼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담요 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침대를 덮을 수 있는 침상보를 깝니다. 이제 베개 그리고 놓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이 순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침대를 만들 때 환자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누울 거니까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이걸 쭉 보셔야 되지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침대 만들 때 밑에 밑에 혼입을 깔고 그리고 고무포를 깔고 고무포하고 환자가 바로 살이 닿으면 안 되니까 고무포 위에 반 혼입을 깔아서
정리하고 그 위에 환자가 누울 거고 그 다음에 환자를 위에 담요 덮기 전에 윗 혼니부를 하나 덮고 그 다음에 담요를 덮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침상볼을 씌운다. 그 다음에 베개 둔다. 이렇게 이 사용 순서 상상하시면서 연상하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밑에 밑침구를 또 팽팽히 당겨서 침류 밑으로 넣어가지고 밑에 침구를 구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침구가 구겨져 있으면 압력이 생기면서 욕창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침구를 팽팽히 잡아당겨서 구김이 가지 않도록 침류 밑으로 매트리스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 욕창 발생의 원인을 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침상 종류 볼게요.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 있거든요. 크레드까지 해서. 자, 첫 번째 침상 만들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빈 침상 만들기입니다. 빈 침상 만들기는 뭐냐? 새로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빈 침상 만들기입니다. 빈 침상. 단어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빈 침상 만들기. 그럼 개방 침상 만들기는 뭐냐? 개방 침상은 환자가 입원해서 사용 중인 침상이에요. 환자 사용 중인데 언제 만들어? 잠깐 자리 비웠을 때 엑스레이 촬영 갔거나 물리치료 갔거나 뭐 검사실에 잠깐 환자가 가고 없는 동안 비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침대를 정리해 주는 거. 이거를 개방 침상 만들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용 중 침상 만들기는 뭐냐? 이 같은 말이에요. 누워있는 침상 만들기예요. 24시간 동안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은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대 정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사용 중 침상 만들기, 누워있는 침상 만들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개방 침상 만들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2번하고 3번 잘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골절 환자 침상 만들기는 척추나 등 근육을 반듯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 널판자를 깔아서 딱딱한 침상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절 환자 침상 만들기. 그래서 척추 수술하고 오면은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 이 널판지를 깔아둡니다. 매트리스 위에. 이 널판지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상틀보다 뭐 작거나 크거나 이러면 안 되고 침상틀과 같은 크기의 골절판, 널판자를 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술 후 환자 침상 만들기예요. 수술 후 환자 침상 만들기에서 중요한 건 방수포를 2개를 깐다. 우리가 원래 다 침상 만들기 할 때 방수포를 준비해야 되면 하나 정도 까는데 왜 수술 후 환자는 방수포를 2개 깔아요? 구토 시 수술 갔다 와서 구토하게 되면 그 토물로 인해서 침구가 더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침구가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 쪽도 방수포를 하나 더 깔아야 돼요. 그래서 방수포를 2개 준비한다. 이것만 보시면 그래서 침상 만들기 할 때 하나 더 볼 건데 6번째 크레들 침상 만들기예요. 크레들을 이용한 침상 만들기예요. 크레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이제 크레드를 사용함으로써 위에 침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환자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크레들입니다. 특별치료할 때 화상치료, 피부염, 피부 개양이 있거나 피부 이식한 환자들이 침구가 바로 내 몸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크레들입니다. 그래서 크레들을 이용한 침상 만들기. 네, 요거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침상들을 만들게 할 때 주의사항,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느냐라는 거 좀 보실 건데요. 자, 밑에 혼니불, 까는 혼니불이에요. 거기에 솔기 부분이 어떻게 밑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솔기가 우리 환자 쪽으로 위로 올라와 있으면 닿는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쓸리게 된다. 라는 거죠.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까는 밑혼니불의 솔기는 밑으로 가도록 깔아라. 그럼 위에 덮는 윗혼니불은 환자한테 윗혼입을 닿을 때 솔기가 아래쪽으로 돼 있으면 그 솔기가 자꾸 환자한테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덮는 윗혼이불의 솔기는 위로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방향 좀 조심하시고요. 자, 고무포의 위치 어디예요?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하도록 고무포를 깝니다. 환자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하도록 고무포를 깔고, 고무포 같은 말로 방수포 같은 말입니다. 그죠? 다 알죠? 침대 발치에 발 쪽 부분에 윗혼이불, 담요 이런 것들은 넉넉하게 주름을 만들어줘서 매트리스 안으로 넣게 되는 거죠. 왜 넉넉하게 주름을 만들어요? 윗혼이불과 담요는
족저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족저굴곡 뭐예요? 풋드롭. 발등이 떨어져 있는 이 자세, 족저굴곡. 그래서 이 족저굴곡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을 꼼지락꼼지락 위아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발치 쪽에 혼니불이나 담요가 넉넉하게 주름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넉넉하게 주름을 만들어놔야 우리가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을 못 움직이고 발등이 떨어뜨린 상태로 계속 있어버리면 정말 약한 사람들, 신경이 약해서 정말 이거 움직임이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풋드롭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윗혼입을 담요를 넉넉하게 발치 쪽은 주름을 만들어놔야 된다. 풋드롭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꼭 알고 계시고요. 베개의 방향입니다. 베개. 베개는 베갯잇의 터진 곳. 보기 안 좋겠죠? 그 터진 곳은 출입구 반대쪽을 향하게 베개는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담요. 담요는 윗 톱니불보다 15에서 2cm 정도 아래에 놓는다. 이거. 해서 이 침상 만들기 주의사항 좀 잘 봐두시고요. 고무포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고무포, 방수포, 이 방수포나 고무포를 깔아야 되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에요? 분비물이 나와서 침구를 더럽힐 만한 환자들이거든요. 뭐 분만 후에 산모라든지 설사를 하고 있다든지 뭐 요실금의 환자라든지 관장을 한 환자라든지 뭐 이런 상처에서 많이 분비물이 나올 만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 까는 이 방수포, 고무포, 이 고무포의 위치가 아까 환자한테 가슴 아래, 무릎 위, 뭐 요쪽에, 어깨 쪽에 요 아래에서 무릎 위쪽으로 방수포를 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고무포의 침상 만들기 할 때 위치는 어디냐라는 거죠. 밑혼이불 위 반시트, 이게 반시트죠. 이 반시트 이 아래쪽에 위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무포 침상 만들기 할 때 위치 이해되시죠? 이 그림. 네, 여기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